노인들이라고 다 배려받을 자격 있어요? 늦으면 일찍 다니시라고요. 젊은 남성이 78세 정내에게 소리쳤다. 우리도 직장 가야 한다고요.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터진 무자비한 질타에 정내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은 정내, 30년간 국회 속기사로 일했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 다음 날 지하철 노인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퍼졌다. 그때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78년 인생 처음 당하는 공개적 굴욕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김정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확한 생체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30년간 국회에서 속기사로 일하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긴장 속에서 보낸 세월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은퇴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정래의 아침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바쁜 일상에 치여 자주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중학생인 손녀 김소은이 찾아와 주는 덕분에 외롭지만은 않았어요. 할머니, 아침 드세요. 소은이 간단한 아침을 준비해주며 말했을 때 정래는 손녀의 배려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할머니를 챙기는 마음씨가 기특했어요. 소은아, 고마워. 할머니가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할머니는 책이나 읽으세요. 소은은 정래가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래는 은퇴 후 더욱 독서에 몰두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역사서와 정치 관련 서적을 즐겨 읽었습니다. 정래의 방 한쪽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정리된 파일들이 쌓여 있었어요. 국회에서 일하며 직접 작성했던 속기록들의 사본이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기밀이 해제되었지만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기록들이었어요. 내 손으로 옮긴 말들이 나라를 움직였었지. 정래는 종종 그 시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받아 적던 시절. 그때는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대한민국 역사의 생생한 증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래가 속기사로 일했던 시절은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였습니다. 군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 각종 정치적 사건들, 그리고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순간들을 모두 지켜보았거든요. 때로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 회의의 속기록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현실은 달랐어요. 한때 국가 기밀을 다루던 전문직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동네의 할머니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고 정래도 그런 차가운 시선을 자주 느꼈어요. 할머니, 오늘도 경로당 가세요? 소은이 물었을 때 정래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도서관에 가려고. 새로 나온 책이 있다더라. 정래는 경로당보다는 도서관을 더 선호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주로 건강 이야기나 자식들 자랑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래에게는 다소 지루했거든요. 오히려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전에 소은이 학교에 간 후 정래는 홀로 남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그리 맑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 노인들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지하철에서, 마트에서, 심지어 병원에서도 노인들을 귀찮아하는 시선들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점점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자신이 다른 속기사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었죠. 그때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정례는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끔은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은 후 정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구립 도서관이었는데 조용하고 책도 많아서 자주 이용했습니다. 특히 역사 코너에는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시대의 기록들이 많아서 흥미로웠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1990년대 정치사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절 자신이 직접 속기록을 작성했던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책에 기록된 내용과 자신이 기억하는 것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례는 책을 덮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혹시 자신의 기억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공식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30년이 지난 일이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례는 오래된 파일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국회에서 일할 때 개인적으로 보관해둔 속기록 사본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반출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당시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워서 일부 중요한 기록들을 몰래 복사해서 가져온 것이었어요. 특히 1994년에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청문회의 속기록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정치인들의 발언,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례는 그 기록을 읽으며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은폐된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정례는 잠들기 전에 오랜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묻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정례는 아직 결심하지 못했어요. 노인 한 사람의 목소리가 과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더구나 이미 사회에서는 자신 같은 사람을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정례는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오전 9시 예약이었는데 집에서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평소 같으면 버스를 타고 천천히 갔겠지만 오늘은 교통체증이 심할 것 같아서 지하철을 선택했습니다. 새벽 7시에 집을 나선 정례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이른 아침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출근 시간대라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젊은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정례 같은 노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지하철역에 내려가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플랫폼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전동차가 들어와도 타기가 쉽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며 자리를 차지했지만 정례는 그들 사이에서 밀려날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한 젊은 여성이 정례가 넘어질 뻔한 것을 보고 부축해 주었어요. 정례는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이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전동차가 들어왔을 때 정례는 간신히 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차 안은 더욱 혼잡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웠어요. 정례는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키가 작아서 닿지 않았습니다. 전동차가 출발하면서 정례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성에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회사원이었는데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례가 사과했지만 그 남성의 표정은 불쾌해 보였어요. 아, 정말. 남성이 중얼거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례는 더욱 조심스럽게 서려 했지만 전동차가 급정거할 때마다 몸이 흔들렸어요. 몇 정거장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례는 빈자리가 생기면 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앞쪽에 자리가 하나 비었을 때 정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만 제가 좀 앉을 수 있을까요? 정례가 아까 부딪혔던 젊은 남성에게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그 남성이 빈자리 바로 앞에 서 있었거든요. 네. 왜 저한테 그러세요? 남성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자리가 비어서. 나이가 많아서 서 있기가 힘들어서요. 정례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남성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노인들이라고 다 배려받을 자격 있어요? 일찍 나오면 되잖아요.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차 안의 사람들이 정례와 남성을 쳐다보았어요. 정례는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죄송합니다. 그냥, 아니, 진짜 요즘 노인들 너무 심해요. 출근 시간에 왜 나와서 민폐해요. 남성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차 안의 다른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례를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늦으면 일찍 다니시라고요. 우리도 직장 가야 한다고요. 남성이 소리치자 정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어색해졌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정례를 부축하려 했지만 정례는 이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7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 진짜 민폐네. 젊은 남성이 여전히 불만을 토로하며 다른 쪽으로 이동했어요. 하지만 차 안의 몇몇 사람들은 휴대폰을 꺼내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정례는 겨우 일어나서 벽에 기대섰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목적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정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전동차에서 내렸어요. 플랫폼에서 잠시 쉬면서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동안에도 정례는 아침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지만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평소보다 높네요. 스트레스 받으신 일이 있나요? 의사의 질문에 정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례는 버스를 탔어요. 다시 지하철을 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지하철보다는 나았어요. 집에 도착한 정례는 소파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녁에 손녀 소은이가 찾아왔을 때 정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례는 소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린 손녀가 걱정할까 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젊은 남성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노인들이라고 다 배려받을 자격 있어요? 이 말이 특히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다음 날 아침 정례는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어제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철 노인 진상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퍼지고 있었어요. 댓글들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진짜 심하다. 출근 시간에 나오지 말라. 세금 도둑들 같은 말들이 가득했어요. 정례는 댓글을 읽다가 견딜 수 없어서 컴퓨터를 껐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요. 정례는 서랍으로 가서 오래된 파일들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자신이 국회에서 기록했던 속기록들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때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정례는 혼잣말을 하며 파일을 뒤적거렸어요. 특히 1994년의 그 사건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해서 묻어두었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회가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면 더 이상 침묵할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례는 봉투 하나를 꺼내서 그 안의 문서들을 천천히 읽어보았어요. 국가기관과 관련된 미공개 증언들, 조작된 회의록들, 그리고 은폐된 진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묻으라 했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지. 정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회에 맞서서 진실의 힘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기로 한 것이었어요. 지하철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난 후 정례는 마침내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오래된 봉투를 꺼내서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1994.10 12-기밀이라고 정례가 직접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국회 속기록 사본들과 함께 당시 녹음된 테이프 몇 개, 그리고 관련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29년 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자료들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그 중요성이 새삼 느껴졌어요. 첫 번째 문서는 국가안전기획부와 관련된 비공개 청문회 속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정례가 직접 타이핑한 것으로 공식 기록에는 없는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정치인들과 관련된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그때 공개했다면 정례는 문서를 읽으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당시 상부에서는 국가기밀이라며 절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국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들이었어요. 두 번째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회의록과 실제 발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공식 회의록에는 특정 정치인의 발언이 수정되어 기록되어 있었지만 정례가 보관한 원본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잖아. 정례는 두 문서를 비교해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성실하게 기록한 진실이 권력자들의 편의에 따라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녹음 테이프였어요.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주요 인물들이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정례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서 테이프를 재생해 보았어요. 이거는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됩니다. 모든 관련 자료는 폐기하도록 하세요.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나올 텐데 그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기록을 정리해 주세요. 테이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들으며 정례는 당시 상황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분명히 국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었는데 모든 것이 은폐되었던 것입니다. 정례는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29년 동안 침묵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당한 모욕이 마지막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 그냥 묻으라 했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지. 정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열고 진정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속기사 출신답게 타이핑 속도는 여전히 빨랐어요. 진정서 -1994년 국정감사 관련 미공개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 요청. 제목을 쓰고 나서 정례는 잠시 손을 멈췄어요. 정말로 이런 일을 해도 될까요? 이미 나이가 많은 자신이 이런 일에 나서는 것이 옳을까요? 하지만 며칠 전 지하철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사회가 노인들을 그저 짐스러운 존재로 본다면 자신이 가진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정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력과 당시 상황, 그리고 은폐된 진실에 대해 상세히 작성했습니다. 특히 공식 기록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진정서 작성에는 하루 종일이 걸렸어요. 정례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썼습니다. 오타나 문법 오류가 없도록 여러 번 검토했어요. 속기사 출신의 완벽주의가 발휘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례는 진정서와 관련 자료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29년 만에 다시 찾는 곳이었어요. 국회 앞에 서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출근했던 곳인데 은퇴 후에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거든요. 건물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정례의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민원실을 찾아가는 길에 정례는 여러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젊은 공무원들, 방문객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하지만 아무도 정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많은 할머니 중 한 명으로만 보였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민원실 직원이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정례는 준비한 봉투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1994년 국정감사와 관련된 미공개 사실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1994년이요?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인데요. 직원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하지만 정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국회 속기사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직접 작성한 것들이에요. 정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직원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오래된 자료는 지금 제출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 법령도 많이 바뀌었고 의미가 없다고요? 조작된 국정감사 기록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정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럼 절차에 맞게 처리해 주세요. 저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정례의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결국 진정서를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민원실을 나온 후 국회 정문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피켓을 꺼냈어요.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1994.10 12 진실 규명을 요구합니다. 정례는 피켓을 들고 국회 정문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정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한 젊은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정례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1994년에 은폐된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속기사였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기자는 흥미로워하며 몇 가지 질문을 더했지만 결국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떠났어요. 29년 전의 일이라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국회 직원 몇 명이 나와서 정례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여기서 시위하시면 안 됩니다. 신고는 이미 접수되었으니까 결과를 기다리세요. 저는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정례는 순순히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는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정례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 일부는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상한 노인이 나타났네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례는 뿌듯함과 동시에 허탈함을 느꼈어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앞으로 갈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정례가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든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받은 진정서에 대한 답변도 오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국회 앞으로 나가 조용히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매일 여기 나오시네요. 국회 경비원이 정례에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제는 정례의 조용한 시위에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올 생각입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에요. 정례의 단호한 대답에 경비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때때로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거나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등 작은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례를 그냥 지나쳤고 일부는 불편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 또 저 할머니네.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민폐야. 국회 앞에서 저러면 뭐가 달라진다고. 요즘 노인들 진짜 할 일이 없나 봐.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정례의 귀에 들렸지만 이제는 개의치 않았어요. 지하철에서 당한 모욕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례가 평소처럼 국회 앞에 앉아 있는데 한 젊은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기자는 아닌 것 같았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변호사인데 할머니가 들고 계시는 피켓을 보고 궁금해서 왔어요. 젊은 변호사는 자신을 이정민이라고 소개했어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1994년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정례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이정민의 진지한 태도를 보고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가진 자료들과 당시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그런 자료를 직접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정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례는 가방에서 일부 문서를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공식 기록과 이렇게 다를 수가.
이정민은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감탄했어요. 법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의미 있는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 이걸 제대로 공개하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리고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하고요. 이정민의 제안에 정례는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은 상관없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하죠. 그날부터 정례와 이정민은 본격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이정민은 정례가 가진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적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할머니, 이 자료들은 정말 폭탄급이에요. 당시 관련된 정치인들 중 일부는 아직도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럼 더욱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반발도 클 거예요. 할머니께서 각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정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끝까지 해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정례의 집 앞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집 주변을 서성거리고 밤에는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례가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 없이 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처음에는 장난 전화려니 했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례는 집 앞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괜히 건드리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쪽지를 본 정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정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위험해질 수 있어요. 혹시 그만두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정확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요? 정례의 의연한 태도에 이정민은 감탄했어요. 78세의 노인이 이런 용기를 보인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례가 국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집 창문을 깨고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정례는 집에 없었지만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손녀 소은이 집에 와서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이거 그때 그 영상 때문이야?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화가 나서 이런 짓 한 거야? 소은은 지하철 영상을 보고 할머니가 받은 상처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일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소은아. 그런 게 아니야. 정례는 손녀를 달래며 진짜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지만 어린 소은이 걱정할까봐 자세히 말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소은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정례는 잠시 흔들렸어요. 혹시 자신의 행동이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요? 우리 같은 사람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단다. 정례는 울먹이며 소은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가 옛날에 중요한 일을 하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소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정례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례는 이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빨리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언론 접촉을 시작하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래는 깨진 창문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런 협박에 굴복한다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정민과의 통화 후 이틀이 지난 어느 날 정래는 평소와 같이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고 몇몇 사람들은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또 나왔네. 진짜 할 일이 없나 봐. 국회 앞에서 저러면 뭐가 달라진다고. 노인들이 이래서 문제야. 젊은 사람들 일하는데 방해만 하고. 정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자 한 무리의 젊은 남성들이 정래 앞으로 다가왔어요.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이 험악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가장 앞에 선 남성이 정래에게 물었어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래가 차분하게 대답하자 남성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할머니, 이런 일은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나이도 많으신데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해요. 정래의 단호한 대답에 남성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할머니, 우리가 좋게 말할 때 그만두세요. 계속 이러시면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대놓고 협박하는 말이었어요. 정래는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난다는 거죠? 저는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요. 법이라고 하셨나요?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게 정말 합법적으로 취득한 건가요? 남성의 말에 정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제가 뭘 가지고 있다고 모르시겠어요? 1994년 국가기밀 문서 말이에요. 그걸 무단으로 반출한 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정래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없다고요? 그럼 왜 29년 동안 숨기고 있었나요? 양심에 찔리는 게 없다면 진작에 공개했겠죠. 남성들의 말공세에 정래는 점점 위축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알아야 할 진실을. 진실이라고요? 할머니가 가진 건 조작된 자료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기억도 흐릿하실 테고. 조작이라고요? 제가 직접 타이핑한 건데. 정래가 격앙되어 소리치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남성들은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세요. 저렇게 흥분하시는 걸 보니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 같네요. 노인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요. 정신 상태라고요? 네,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요.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 것처럼 기억하시는 거 아닌가요? 남성들의 말에 정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발 그만두세요. 더 이상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정래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성들은 더욱 압박을 가했어요. 할머니, 마지막 경고예요. 내일까지 이런 행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 날 거예요.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있거든요. 법적 조치라니요. 국가기밀 유출죄, 공무상 기밀누설죄, 여러 가지 혐의를 씌울 수 있어요. 할머니 나이에 감옥 가시고 싶으세요? 남성들은 협박을 마치고 떠났지만 정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례는 이정민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와서 협박을 했어요. 어떤 협박을 했나요? 정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정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상대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할머니 안전이 우선이에요. 당분간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하지만 정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나요. 하지만 할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괜찮아요. 저는 계속하겠어요. 정례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정민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례는 다시 국회 앞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아침부터 수상한 사람들이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더욱 차가웠어요. 점심시간쯤 정례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몇 명의 기자들이 나타나서 정례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국가기밀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치매 초기 증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들도 할머니의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는데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정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알려진 걸까요?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관련 당국에서는 할머니가 가진 자료들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위조라고요? 제가 직접 작성한 건데. 정례가 해명하려 했지만 기자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해진 각본에 따라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 집에 가서 쉬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들도 걱정하고 계실 텐데. 기자들이 떠난 후 정례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습니다. 언론마저 자신을 적으로 돌린 상황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정례는 손녀 소은과 함께 뉴스를 봤어요.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국회 앞에서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78세 할머니가 화제입니다. 하지만 관련 당국에서는 이 할머니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앵커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할머니, 소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정례를 바라봤어요. 정례는 손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할머니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알고 있어요, 할머니. 하지만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날 밤 정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과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것일까요? 혹시 정말로 기억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서랍에 보관된 자료들을 다시 꺼내서 확인해 보니 분명히 진실이었어요. 자신의 기억이 틀릴 리 없었습니다. 정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가 나간 지 며칠 후 정례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국회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하기 시작했고 동네에서도 이상한 시선을 받았어요. 심지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로당 어르신들마저 정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례야, 요즘 뉴스에 나온다며? 괜찮아? 경로당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 표정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네, 괜찮아요. 정례가 짧게 대답하자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서 괜한 일에 끼어들면 안 되는데.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것을 요즘 노인들이 너무 나서려고 해. 정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같은 나이 또래들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정민이 급히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 젊은 기자가 할머니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 네,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데 과거사 진실 규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일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례는 조용한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진지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일보 탐사보도팀의 박혜진 기자입니다. 네, 김정래입니다. 박혜진 기자는 정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사과했어요. 할머니, 최근 언론 보도로 많이 힘드셨죠? 저희 언론계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보도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정례는 기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받았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할머니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정례는 준비해온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냈어요. 박혜진 기자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이 회의록들, 공식 기록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제가 직접 속기한 것들이에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기록했습니다. 박혜진 기자는 전문가다운 눈으로 문서들의 진위를 판단하고 있었어요. 속기사 출신인 정례의 정확한 기록 방식, 당시 사용된 타자기의 특성, 종이의 연식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 자료들은 정말 진품이에요. 조작이나 위조가 불가능한 특징들이 너무 많거든요. 정례는 기자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자신을 믿어주는 전문가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왜 이제서야 공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례는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혜진 기자는 정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큰 용기를 내신 거네요. 이런 일에 나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도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박혜진 기자는 정례의 의지를 확인한 후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어요. 1994년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인물들을 찾아다니며 사실 확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박혜진 기자가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할머니, 정말 큰 발견을 했어요. 할머니가 기록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증거를 하나 더 찾았거든요. 정말? 네, 당시 청문회에 참석했던 한 증인이 개인적으로 녹음을 해뒀더라고요. 그 녹음 내용이 할머니 기록과 정확히 일치해요. 박혜진 기자가 보여준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정말로 정례가 기록한 내용과 똑같았어요. 공식 회의록에는 없는 발언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2개나 되는 거네요. 할머니 기록과 증인의 녹음 파일까지. 정례는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걸 공개하면 정말 큰 파장이 일 거예요. 당시 관련된 인물들 중에는 아직도 정치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더욱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박혜진 기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많은 시련을 겪었고 이제는 끝까지 가보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지는 게 중요해요. 며칠 후 박혜진 기자는 정례를 공익 제보자로 등록하는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공식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공익 제보자로 등록되셨으니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기사가 나갈 예정이에요. 정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긴 터널의 끝에서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나가기 전날 밤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정례의 집 전화가 밤새 울렸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내일 기사 나가는 거 취소하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할머니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그만두세요. 정례는 무서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손녀 소은에게도 말했습니다. 소은아, 할머니가 내일부터 뉴스에 많이 나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를 믿어주렴. 할머니, 위험하지 않으세요? 위험해도 해야 할 일이 있단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못다한 일을 지금이라도 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박혜진 기자의 기사가 신문 일면에 크게 실렸어요. 30년 침묵 깬 전직 국회 속기사, 은폐된 진실 폭로라는 제목으로 정례의 이야기가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정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다른 언론사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정례를 응원하는 시민들의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정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혜진 기자의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나자 사회 전체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정례의 폭로는 단순한 개인의 증언을 넘어서 한국 현대사의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는 폭탄과 같았어요. 각종 언론사들이 후속 보도에 나섰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국정감사 재조사 요구한다. 진실 규명하라. 국회 앞에는 정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십 명이었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나서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정례는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시민들이 정례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꽃다발과 편지를 건네주었어요. 정례는 이런 반응에 감격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당시 사건과 관련된 정치인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조작된 자료로 선량한 정치인들을 매도하고 있어요. 관련 정치인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특히 당시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전직 국정원장 출신 정치인은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김정례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기억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다는 자료들도 진위가 의심스럽습니다. 전문가 검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반박에 맞서 국정감사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여당에서는 이를 정치적 공격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국회에서 정례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듣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증언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이정민이 흥분된 목소리로 정례에게 알려주었어요. 정말요? 제가 국회에서 증언을 한다고요? 네, 국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서 증언해달라고 해요. 정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동안 국회에서 일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냥 진실을 말씀하시면 돼요. 하지만 국회 출석을 앞두고 정례에 대한 공격도 더욱 거세졌어요. 인터넷상에서는 정례를 비방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례 씨, 과거 좌익 활동 이력 있어. 국회 속기사 시절 기밀 누설 전력. 이런 기사들이 나오자 정례는 크게 당황했어요. 자신에 대한 거짓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손녀 소은이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정례는 마음이 상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모함을 받는다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드디어 국회 출석 날이 다가왔어요. 정례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 앞에는 정례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 파이팅! 진실을 말해주세요. 지지자들의 응원 소리와 함께 반대파들의 야유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국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국정감사장에 들어서니 수많은 카메라가 정례를 향해 있었어요. 30년 동안 이곳에서 일했지만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정례 참고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는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읽었어요. 저 김정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만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증언이 시작되었어요. 여당 의원들은 정례의 증언에 의문을 제기했고 야당 의원들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1994년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29년이나 지난 일인데 기억이 정확할까요? 저는 속기사였습니다. 정확한 기록이 생명이었어요. 한 글자도 틀리게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정례의 확신에 찬 대답에 의원들도 숙연해졌어요. 참고인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정례는 준비해온 가방에서 오래된 속기록을 꺼냈어요. 카메라가 그 문서들을 클로즈업으로 비추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제가 직접 타이핑한 것들입니다. 당시 비공개 청문회의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정례가 문서를 펼치자 국정감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정례의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기록했던 말들은 진실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묻지 마십시오. 밝혀야 합니다. 정례의 간절한 호소에 국정감사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일부 의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방청석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고인께서 이렇게 용기를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이 정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증언이 끝난 후 정례는 국회를 나서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정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정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정례의 증언이 메인으로 다뤄졌어요. 전 국민이 정례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례의 증언으로 인해 검찰이 관련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어요. 당시 사건에 연루된 전직 고위 인사들이 검찰에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해내셨어요. 이정민이 기뻐하며 정례에게 말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실이 밝혀져야 끝나는 거죠. 정례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에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정례의 국회 증언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난 후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결과 당시 사건과 관련된 여러 전직 고위 인사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났고 일부는 구속되기까지 했어요. 무엇보다 국정감사 기록 조작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정래 할머니 덕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을 때 정례는 텔레비전을 보며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 같은 평범한 할머니가 이런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어느 따뜻한 오후 정례는 오랜만에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국회 증언 이후로 너무 바빠서 책을 제대로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각종 인터뷰 요청과 시민들의 격려 편지,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추가 조사 협조 요청까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정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예전에는 그저 동네의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아는 유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한 젊은 대학생이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정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걸 말한 것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할머니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시기가. 정례는 평소에 앉던 자리에 앉아 새로 나온 역사책을 펼쳤어요. 1990년대 한국 정치사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읽다가 우연히 과거 신문 스크랩 코너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몇 달 전 자신의 지하철 영상이 화제가 되었던 기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철 노인 진상이라는 제목의 그 기사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정례는 혼잣말을 하며 그 시절을 떠올렸어요. 지하철에서 모욕을 당했던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침묵하고 있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정례가 돌아보니 손녀 소은이 서 있었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학교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은아, 어떻게 여기 있어? 할머니 찾으러 왔어요. 집에 없길래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소은은 할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너무 바쁘셔서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미안해, 소은아. 할머니가 너무 정신없었지? 괜찮아요. 할머니가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소은의 말에 정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손녀가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소은아, 할머니가 처음에 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 알고 있지? 네, 지하철에서 힘든 일을 당하셨잖아요. 맞아. 그때 정말 속상했어.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중요한 일을 했는데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니까 너무 서러웠거든. 정례는 소은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는 걸 말이야. 할머니 정말 멋져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소은의 말에 정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행동이 손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도서관 입구에서 소란이 벌어졌어요. 몇 명의 시민들이 꽃다발을 들고 정래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정래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정래는 당황했지만 시민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기자인데 할머니를 보고 진짜 저널리즘이 뭔지 깨달았어요. 할머니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시다니 정말 존경합니다. 정래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어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나 분풀이가 아니라 정말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래는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국회 증언 이후로 매일 일기를 쓰는 습관이 생겼거든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했다. 정말 내가 이런 일을 해낸 것이 맞나 싶을 정도다. 정래는 만년필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어요. 속기사 출신답게 글씨체도 또박또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건 기록하는 일이다. 이 모든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전해야겠다. 정래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어요. 지하철에서의 모욕부터 시작해서 국회 증언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정래는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집자가 말했을 때 정래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제목은 뭘로 할까요? 글쎄요. 기록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되는 법이지는 어떨까요? 정래의 제안에 편집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 작업을 시작하면서 정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30년간 국회에서 묵묵히 기록했던 시절, 은퇴 후 조용히 지냈던 시간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게 된 과정까지 기록하는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되는 법이지. 정래는 자주 이 말을 되뇌었어요.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 바로 기록하는 일이었고,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까지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정래의 책이 출간되었어요. 책은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할머니 책 읽고 저도 용기를 냈어요. 저희 어머니도 할머니를 보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셨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정래는 자신이 한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정래는 다시 도서관에 앉아 새로운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서전이 아니라 후배들을 위한 안내서였어요. 기록의 중요성과 진실을 말하는 용기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또 써야지. 정래는 미소를 지으며 펜을 움직였어요. 7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할 일이 많았습니다. 기록하고 증언하고 후배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일까지. 그 옆에는 시민들이 보내준 편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어요. 우리 아들도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정래는 이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자신의 작은 용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도서관에서 정래는 여전히 글을 쓰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아직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쓸 것이었어요.
진실을 기록하고 용기를 전하고 희망을 나누는 일을 말입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